여보, 야 김은양, 뭐해? 나 다이어트. 살찌면 망해. 날씬한 걸 넘어서서 마른 사람들이 부럽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싫어하는 건 내가 살쪘기 때문이야. 건강에는 딱히 문제가 없이 정상 체중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에 완전 갇혀 살았어요. 저는 20대 대부분을 다이어트와 요요로 날려먹은 경험이 있는데요. 무려 15년 동안 이런 가치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제 삶에 어떤 인풋이 주어지면 이 다이어트라는 상자를 거쳐 해석되고 출력될 정도로 다이어트에 관한 생각 회로가 굳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 오는데 제가 읽어온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한 몫을 굳건히 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3, 2, 1. 지금 즉각적으로 떠올린 그 모습, 어떤 성취를 이뤘던 간에 날씬하고 마른 모습 아닌가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성공한 저 혹은 성공한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언제나 건강하고 마른 아름다운 여성이 떠올랐거든요. 저에게 성공이란 이 마르고 날씬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해 얘기하는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며 제 무의식 속에 날씬하고 마른 여성의 이미지는 점점 더 강화됐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읽어온 자기계발서 중에 특히 인상 깊게 읽어서 이독이나 하고 요약 정리까지 했던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이 역행자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을 하기 위한 7가지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이 중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정체성 만들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정의한 성공은 이 마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실천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보기로 마음먹었죠. 진행시켜. 일단 이 책의 첫 번째 단계인 자의식 해체를 따르면 나는 마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한다 라는 저의 자의식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나는 소식자, 마른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만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환경을 바꿔보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제가 게으르고 의지박약이라 그런 걸까요? 물론 제가 아주 게으르고 충동적인 면이 없지 않고 많이 있지만 다이어트는 90%의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이 디폴트 체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디폴트 체중값은 유전적 요인이 70, 환경적 요인이 30%를 차지하고 이 30%인 환경적 요인조차 대사, 호르몬, 유전자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요. 특히 내가 이 디폴트 체중에 오래 머물러 있음에 있었을수록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를 제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는 것처럼 단기간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등 체중을 갑작스레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런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를 지속하는 건 마치 영원히 숨을 멈추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다이어트가 어려운데 제가 50kg의 마른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100번씩 제 꿈을 글로 쓰고 소리내서 읽고 스스로 녹음해서 듣는다 한들 제가 원하는 몸을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다이어트를 반복한 제 무의식 속엔 다이어트를 항상 실패하는 나, 혹식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하게 새겨졌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이라는 마음의 기본값과 체중이라는 신체의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기본값은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죠. 저는 반복된 다이어트와 요요로 인해 제 마음의 기본값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었죠. 마찬가지로 체중의 기본값은 유전적이나 생리적 요인에 의해 설정된 범위로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노력을 해도 결국 몸이 돌아가려는 지점이죠. 우리는 이 마음과 몸의 기본값을 잘 세팅해야 각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무의식 속에 새겨진 이 정체성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과 항정신성 물질을 연관해 다룬 넷플릭스 How to Change Your Mind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굳어버린 마음의 기본값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반복된 생각과 습관은 눈 위로 지나간 썰매 자국과 같아요. 새하얀 눈밭에 썰매가 지나가면 길이 생기고 그 다음 썰매도 그 자국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실패자로 정의하는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은 그 깊이 패여버린 정체성의 길을 따라 갇혀버려 다른 길을 만들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다큐에서는 흔히 마약으로 분리되는 이 LSD가 우리 머릿속에 이미 깊이 새겨진 이 썰매길을 아예 새로운 눈을 내려서 길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극심한 중독 치료를 위해 이 LSD를 사용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마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명상이에요. 이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우리 뇌의 디폴트 네트워크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이 충동과 갈망을 줄일 수 있고요.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이 마약 없이, 부작용 없이 극진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뇌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그래서 저도 3개월 정도 꾸준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명상을 해봤습니다. 마보앱 1년권을 결제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 앱부터 켰어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겠냐고요. 명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뭐 먹지?
오늘 체중은 몇일까? 어제 먹은 것 때문에 살쪘을까? 였습니다. 웃긴 건 그런 생각을 하듯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또 꾸짖었어요. 너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다이어트 생각 그만 좀 하자. 저는 여전히 마른 나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명상도 자기계발서도 다 마음속 깊이 각인된 마르고 날씬한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몸의 디폴트 체중값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과 살아온 나날들을 얘기하다 우연히 답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저와 완전히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여보 20대 초반까지 완전 개멸치였잖아. 여보 그때 몇 킬로였어? 20대 초반에 65kg 정도 됐지? 그럼 지금 몇 킬로 찐 거야? 8에서 10kg? 남편은 10대 때부터 엄청나게 말랐어요. 소위 멸치였죠. 그것 때문에 괴롭힘도 당했대요. 그래서 남편의 성공은 운동을 해서 좀 더 강해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저와는 반대로 이 디폴트 체중값을 올리는 방향에 가까웠죠. 남편은 저처럼 자기계발서를 읽고 본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온갖 몸 키우는 법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냥 퇴근길에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들렸어요. 운동에 대해 뭣도 몰랐지만 거창한 목표 없이 자전거를 타고 기구를 사용해보고 처음부터 큰 돈을 들여 PT를 끊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씩 꾸준히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헬스장이 회사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헬스장에 가는 건 그냥 퇴근길에 편의점 들리는 정도의 난이도였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남편은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었고 흥미와 실력이 늘자 본격적으로 PT도 받아보고 결국 본인이 트레이너 일도 해보며 운동에 완전 진심 아닌 미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15년간 꾸준히 같은 루틴을 반복했으니 남편의 몸도 버티지 못하고 남편의 생활에 맞게 변할 수밖에 없었죠. 기초대사량이 늘었고 식욕도 늘었어요. 남편은 성공적인 근대가 되었어요. 남편의 정체성도 운동에 미친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 한겨울에 크로스핏 하는 거. 여기서 돌이켜보면 저와 남편이 생각한 성공의 모습은 명확히 달랐어요.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은 마르고 아름다움이었고 남편이 바라는 정체성은 운동에 미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외적인 특정한 모습,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남편은 행위, 그러니까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까? 그게 내 행복으로 가는 일일까? 그렇게 질문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실패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정체성이 오르지 마른 사람이 된다면 저는 영원히 그 마름을 유지하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진정으로 마른 나를 원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행복하길 바랬어요. 마른 건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돌이켜보면 마른 나를 생각하면 되게 좋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언제나 다시 살이 찔까봐 아슬아슬한 난간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는 평생 그 난간에 매달려 있기 싫었어요. 어쩌면 제가 항상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던 건 제 몸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제 정체성을 바꾸기로 했어요. 마른 몸을 가진 내가 아니라 건강하고 적당히 먹는 습관을 가진 나로요. 행위와 과정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처럼 저도 아주 작은 쉬운 행동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소식 습관을 적용해보는 거였어요. 더불어 이 소식 습관을 적용하면서 절로 명상, 알아차림 연습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 결국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는데 음식이 눈앞에 있고 이 미각이라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명상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반복된 다이어트로 음식에 대한 감정과 감각이 예민해지다 보니 그 강렬한 감정과 감각을 더 알아차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잘 맞는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다이어트와 요요로 새겨진 썰매길을 지우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죠. 이 소식 습관을 2달이 넘게 실천하고 있는 지금은 폭식 충동을 거의 느끼지도 않고 식욕이 정상화되는 걸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어요. 예전엔 피자와 치킨을 시키면 일단 불안감이 휩싸이고 조금만 먹어야지 마음 먹고는 폭주해서 한 조각만 남기고 다 먹어치웠는데 그러고 보면 한 조각은 왜 꼭 남긴 걸까요? 마지막 남은 제 양심일까요? 하여튼 이제 음식을 보면 맛있게 먹을 생각에 신이 나고 피자 한두 조각, 치킨 4-5조각 정도 먹으면 만족해서 수저를 놓게 됐어요. 체중도 아주 가끔 재보면 50kg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거기다 남편이 운동에 미친 자인 덕분에 저도 그냥 아무 회원님, 생각 없이 진짜. 크로스핏 박스에 매일 따라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답니다. 이제 저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좀 근질근질하기도 해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꼭 소식 습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모두 다른 배경, 유전자, 대사, 특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명상 마음챙김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지울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이상 뭐 해보지 않을 이유도 없죠. 우선 본인의 환경과 몸에 맞춰 가장 쉬운 일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남편처럼 출퇴근길에 헬스장이 있다면 잠깐만 들려서 자전거 10분 타고 오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밥 먹고 그냥 양치를 하는 거예요. 뭐 폭식이나 어떤 이유로든 우울이 심해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창문 한번 열고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작은 행복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우리의 정체성, 디폴트 마음값을 실패
실패자에서 작은 성공자로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디폴트 체중값도 우리의 몸과 환경에 맞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값으로 노력 없이 조절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기. 뒤에 남편이 소식법 따라해보는 쿠키 영상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빠잉! 첫 번째, 나한테 가장 맛있는 한입 조합을 만들어주세요. 그거 소식법 아닌데? 시작! 아니, 그건 대식 먹방 아닙니까? 10번 씹을 때마다 하나 접어주세요. 오래 잘 씹네. 야, 씹는 게 빨라. 100번 씹어 밥 먹을 때. 다 쌍꺼풀 130번. 아니, 솔직히 하면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입안에 체류 시간이 너무 길고 식사 시간이 10분 이상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배가 금방 찰 것 같아.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낄 시간이 된다는 말이지. 이제 막 허겁지겁만 먹잖아 보통 식사할 때. 난 이런 거 오래 먹으면 좀 덜 맛있어가지고 조그만 튀김류 위주로 먹게 돼. 살코기는 살코기를 먹어야지 단백질. 살코기는 오래 먹으면 별로 양념만 빠지고 생살수록 찌는 여러분 덕분에 피자 먹습니다.